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로피코 사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적인 논문 주제 설정에 관한 6가지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사는 많은데 학술 논문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논문 주제를 찾고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능력 부족이나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하루에 놀고 자는 시간만 줄인다면 좋은 논문 주제는 얼마든지 논문 주제에 있어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을 체득하시고 또 연습해 보신다면 누구나 좋은 논문 주제를 설정하고 좋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문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리하는지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 전략은 현상 탐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 연구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측이나 정책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논문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존재하는 이슈들을 뉴스,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연구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한 흥미 위주로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직업병처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17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 자동화 등을 제가 향후 5년간 연구해야 할 이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문들을 매년 한 편씩 투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슈 접근 전략은 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슈를 기반으로 한 논문 주제는 웬만하면 좋은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논문 주제를 설정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구실 맞춤형 관심사 설정입니다. 여기서 관심사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구실이나 지도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하에서의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분은 관심사는 A인데 지도 교수가 하는 연구는 그것과 전혀 다른 B라서 대학원 과정 내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도 교수의 관심사 B에 여러분의 관심사 A를 녹이든지 아니면 관심사 자체를 B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지도 교수의 연구 주제와 다르면 지도 교수가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 설정에 어떠한 조언도 해줄 수가 없으며 연구 트렌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신분에서 논문 투고의 전체 과정을 지도교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특정 논문 주제로 확장되고 또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트렌드 정리입니다. 논문 주제를 트렌드에 맞추면 여러분의 논문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해줄 뿐만 아니라 논문이 투고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이끌어내면서 연구의 피인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 트렌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다음에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검색 엔진에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 제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 주제의 키워드를 검색한 후 최근 5년간 게재된 논문 중에 여러분들 주제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논문 5편 정도를 추려 읽어보시고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DBPR와 구글 스칼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를 3개 이상 선정하고 그 학술지에 최근 5년간 게재된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므로 리서치 폴리시, 테크노베이션, R&D 매니지먼트라는 학술지들을 선정하여 월요일에 5년 전의 권호부터 최신호까지 모든 논문들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논문들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제목과 초록만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과 초록이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논문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 하루 이상 정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읽어본 논문에 대해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문 제목, 저자, 분석 자료, 방법론, 분석 결과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읽어본 논문 파일들도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파일 정리에 관한 영상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이를 시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 정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저자들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연구 한계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논문 주제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국가, 사회, 시기별로 분석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 현상을 설명한 논문의 연구 한계점이 한국 또는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이 해당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한국 자료를 사용할 경우 대체로 해결될 수 있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논문 주제는 인정받은 논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차별적인 주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현실 타협입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모두 아직 인류가 결정 내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는 그런 문제들에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에 대해 실제로 논문화할 수 있는 자료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제를 잠시 보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쏟으면 할 수 있는 것과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은 그 범주가 다르며 여러분들께서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식의 최전방에서 그러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지식의 경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역시 많은 경우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것들이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공동연구 참가입니다.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에서도 연구실 단위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연구 참여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 지도교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연구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나 논문 투고의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 투고의 경우 논문 설계, 작성 단계에서부터 논문 투고, 논문 리뷰에 대한 답변, 최종 투고까지 1년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최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논문 주제를 성과로 연결시키기까지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리뷰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주제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매력적인 주제 선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많은 학생들의 경우 개인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의 처음과 끝을 함께 겪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 주제 설정 전략 6가지를 정리해보자면 현상 탐구를 통해 본인의 논문 주제의 큰 틀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지도 교수의 연구 주제와 맞게 설정한 후 연구 트렌드를 정리하고 이런 연구들의 한계점을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가 분석 자료 그리고 이론과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지 고민하는 것이 소반되어야 하며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 수행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선호가 반영된 선택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성과는 더 이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연구 성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는 것은 평생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창작의 희열로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연구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